그거 실례인가요? 그러니까 그 실례 있나 나? 아닌데 나한테 안 물어보나 보다. 별책 프로. 그래서 만약에 하은별에게 우리가 조언을 해준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별책 부록을 들어. 별책 부록을 들어. 가면증후군에 대해 다룬다. 뭔가 적극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후원을 해. 후원? 기승전 후원. 지금 판도라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든 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했는지 나 이거 성취했어를 본인은 사실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다 엄마의 도움이다라고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적어보는 거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오늘은 이런 걸 했어. 뭐 3시간 연습을 했어. 잘한 거잖아요. 적어놓고 나 이렇게 해서 오늘 어떤 부분이 잘 해결이 됐어. 또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노력했는가를 직접 눈으로 본다는 거는 거기에는 운이 없잖아요. 다 적혀 있잖아. 나의 노력의 흔적들 그런 걸 봄으로써 나의 자존감도 같이 높여주고 이게 다만 외부의 요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다를 내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드라마에서는 네. 이 의사가 진단한 거를 하은별한테 얘기해 주나요? 아니요. 아버지한테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딸한테 어떻게 돌려서 얘기를 하나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리 상담을 받고 같이 둘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상담 잘 받았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그럼 아빠 나는 다 그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 진짜로 솔직하게 다 얘기했어? 그러니까 하은별이 이제 슬슬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아빠는 내가 정상인 게 싫어? 정상이 싫어. 가면증후군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것과 연계가 됐을 때 우리 심리 상태는 늘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증폭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은별에게 조언 같은 거를 네. 해주면 뭐가 좋겠냐고 말씀하셔서 아까 클랑플님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노력을 쭉 적어놔서 내가 이렇게 노력도 했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아버지가 잘 돌려서 지금 전문가가 보기에 너한테 그런 증후군 같은 게 보인대 아는 걸 본인이 인식을 해야 아 그래? 그럼 찾아보기도 하고 이런 걸 내가 진짜 갖고 있나? 생각도 해보고 뭐 경험담도 남들 것도 읽어보고 그러면 진짜 그런 애라고 인지하는 순간부터 맞아요. 본인이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알려주는 게 좋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자신감을 회복해야 될 텐데 그죠? 일단 자신의 삶의 주체가 내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쵸. 그렇지 못한 상태이니까. 그렇군요. 혹시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되게 페르소나라고 하면 되게 무슨 나라 말이야 하는 것 같은데 퍼스널에서 L자 뗀 거 나중에 딱 보는 순간 퍼스널에서 L자 빠진 거야. 약간 그런 배신감. 사기꾼. 너 페르소나 사기꾼. 아는 단어였는데. 그런 거예요? 아니 페르소나가 원래 그 그리스 연극할 때 가면 말하는 건데 가면 쓰고 연극하는 거. 근데 이게 원래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옛날에 고대 그리스 막 이럴 때에는 원형극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이크가 없잖아요. 근데 왜 그 극장이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서 소리가 잘 전달되고 뭐 그런 건 맞긴 한데 옛날에서 깔때기를 들고 했대요. 증폭. 네, 근데 깔때기를 들고 맨날 연극을 할 수 없으니까 이게 발전이 돼서 이제 가면에 깔때기를 붙이는 형식으로 근데 그게 배역도 뭐 예를 들어서 왕이다. 그 왕의 가면을 쓰면 이 사람이 왕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발전된 게 가면을 그래서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그런 거죠. 내가 가면을 하나씩 쓸 때마다 그 사람이 되는 거야. 그 사람처럼 이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분이 사람은 뭐 가면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다.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내가 오늘은 즐겁고 행복한 그럼 행복한 그 가면을 쓰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 매칭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이제 페르소나라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니까 이 영화에서는 페르소나가 뭐냐면 감독이 계속 같은 배우를 출연시켜요. 같은 내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최애 배우. 그렇죠. 그걸 또 페르소나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감독이 자신의 자아를 영화를 통해 풀고 싶은데 내가 직접 연기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내 자신의 어떤 내면을 저 배우를 향해서 보여준다. 통해서 그 사람 배우를 통해서. 근데 그건 사실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다르면 좀 달라져서 그냥 페르소나 영화에서 되게 많이 듣는데 맞아요. 그냥 단짝 아니면 뭐 최애 배우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페르소나라는 영화도 최근에 개봉한 게 있죠. 아이유, 이지은이 주인공이고요. 4명의 감독이 아이유를 보고 만든 영화예요. 4편의 옴니버스 단편들이 엮여져 있는.
그래서 제가 또 좋아하는 영화기도 한데 그 감독님들이 참 괜찮은 분들이 많이 나오죠. 이경미 감독, 임필성 감독, 그다음에 전고은 감독, 그다음에 김종광 감독, 이렇게 4명의 그 감독들이 아이유만을 보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각본도 쓰고 해가지고. 스토리는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그게 이 페르소나가 제목도 그렇고 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면은 저 많이 그중에 될 한 것 편을 봤는데 어떤 거 보셨어요? 너무 강렬하고 저 몇 편째인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내용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다 기억합니다. 조종하는 남자친구 조종해서 사실 이 일 못하게 하고 나만 치명적이게 사랑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 남자의 심장을 모으는 캐릭터예요. 모으는 그 캐릭터예요. 여자가. 근데 정말 영화라서 가능한 일이지만 네. 요즘에 뭐 그 상대를 조종하는 심리에 대해서 최근 특히나 좀 이슈가 되면서 그 영화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좀 극단적인 영화적인 캐릭터긴 하지만 사실 이런 비슷한 그 성향들을 주변에서도 흔히 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다는 생각도 들면서 이제 두 번째 연기 너무 에피소드. 잘해. 아 그래요. 네, 임필성 감독님이 이제 연출한 거고 남극일기 마담 뺑덕 그 감독한 네. 그 감독이에요. 그 다른 작품들도 찾아서 보고 싶네요. 이렇게 제목이 썩지 않게 아주 오래. 맞다. 네. 그게 뭐냐면 그 남자가 유부남인데 유부남이 아니라 그 약혼녀가 아마 결혼할 여자가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그 아이유가 이제 남자들을 이렇게 그 꼬셔가지고 좋게 말하면 밀당 엄청 잘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영화적인 표현을 아주 무섭게 했어요. 무섭게 막 목이 잘리고 막 심장을 꺼내주는데 그 심장을 꺼내주는 거를 그 다시 병에다 넣어가지고 여러 개를 모으고 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약간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는데 아주 강렬합니다. 판무파탈로 딱 나오죠 아이유가.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경미 감독님 건데 그 테니스 치는 거예요. 저 그거 본 것 같아요. 테니스 치는 거. 되게 웃겨요 그거는. 이경미 감독 아시나요? 그 네. 미스 홍당무. 네, 너무 좋아요. 비밀은 없다. 그 최근에 넷플릭스 보건교사 아는 형 시리즈 내죠. 저는 사실 이경미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초대하시죠. 근데 제가 그분이랑 마지막 술 마셨을 때 그런 영화나 이런 영화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안 유명하셨었어요.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 동네에 사셨어요. 이 동네는 송파 잠실입니다. 채울충 연습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경미 감독님 응원 한번 응원합니다. 정말 좋아요. 저 미스 홍당무 때부터 정말 좋아했고요. 감독님. 미스 홍당무는 최근에 다시 보기를 또 했답니다. 저는 이 영화 마지막 부분인가 손끝이 서로 닿으면서 그렇죠. 배두나랑 아이유가 엄지가 이렇게 싹 이렇게 스쳐요. 딱 이렇게 스치는데 약간 묘한 심리가 딱 흐르면서 아빠랑 헤어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나 아빠랑 안 만날 거야 이렇게 헤어져 딱 뭐 이런 느낌으로 딱 끝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테니스를 치면서 내기 테니스인데 아무튼 그 상황에서의 그 어떤 긴박함과 테니스 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와 이제 기합 소리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작품이에요. 러브 세트라는 제목이죠. 요것도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네 편이 다 좀 안 좋아하실 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센 것도 있고 그냥 내용적으로 센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 가면 증후군 이런 거와 또 연결을 시키면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어떤 부분을 어떤 점에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영화를 만들었는지 아마 찾는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연결이 또 되네요. 페르소나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지내야지. 아내로서 이렇게 지내야지. 뭐 나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난 학생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했지만 내 내면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떨 때 어떤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마치 가면이었는데 가면이 나와 하나가 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보고 구별해야 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집에서의 나의 모습과 회사에서의 나의 모습이 가면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냥 그 역할에 따라서 그렇죠. 역할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도 가면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뭔가 심리적으로 좀 쫓기듯이 뭔가 그런 강박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한다거나 이렇게 바뀌면은 여기서 말하는 가면 증후군 쪽에 더 가까울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솔직히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보면은 집에서 조금 뭐 널널하거나 아니면 무관심 퉁퉁대거나 이러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 만나면 좀 친절해지고 개그맨들 집에서 무뚝뚝하다 뭐 그런 거? 네,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경계가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심해지면 저는 이제 가면 증후군 쪽으로 간다고 보는데
그 정도는 다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가면이라는 단어에 너무 치우쳐서 얘기하는 거 아닐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마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역할이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는 집에서 했던 모습을 이 사람들이 모를 텐데 나 사기꾼으로 보는 거 아닐까? 사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거에서 좀 괴리가 있어서 괴롭다면, 근데 막상 중요한 거는 내가 그것 때문에 그 괴리 속에서 괴로워하는 걸 몰라. 그러면 증후군 쪽으로 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면을 선택적으로 모두가 저마다 처해진 환경이나 위치에 따라서 다 선택적으로 하는데, 내 선택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균형을 잃은 채로 살 때 증후군으로서 약간 병적인 경우까지 이제 마음이 아픈 채로 좀 살게 되는 거는 같아요. 근데 그거를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저는 지금 오히려 오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아, 누구누구는 그래서 좀 힘들구나. 그리고 집에서는 너무 모범적인 사람인데 밖에서는 다르다더라든지, 밖에서는 엄청 일 잘하는데 집에서는 다르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그 경계를 잘 못해서 가면을 제대로 못 써서 생기는 일일 수도 있겠다. 선택적이냐 아니냐. 그쵸. 내가 그걸 알고 쓰는 거냐 아니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자, 오늘은 난 지금 집이야. 집 가면 이렇게 안 하지. 우리는 이면에서 다 그냥 자연스럽게 쓰고 벗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대요. 회사에서 너무나도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주말이 되면 집에서 정말 씻지도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과자 부스러기 이렇게 먹으면서 텔레비만 보고 있다가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걸 이렇게 인정하면 인정 안 하는 괜찮아요. 사람이 있어, 진짜. 이러고 있다가 월요일이 됐어. 월요일날 회사에 갔는데 사람들이 주말 잘 보내셨어요? 이러는데 내 주말?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막 건설적으로 난 이런 것도 했습니다. 막 등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내 말이 이거 왜 궁금해? 이거 내 사적인 건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주말 뭐 했냐고 잘 안 물어보지 않나요? 외국 사람이랑 대화할 때 그거 물어볼 때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 많던데. 안 물어봐요? 우리나라는 주말에 뭐 했어? 이렇게 잘 안 물어보게 된 거예요. 저는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 저도 회사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그거 실례인가요? 그러니까 그 실례는 나나? 아닌데 나한테 안 물어보나 보다. 너무 알아. 주말에 뭐 했을지 알겠어. 별 진짜 안 궁금한 거 아니야? 안 궁금해.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대답을 하기 곤란한 거지.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오버해가지고 예민하게 엉뚱한 소리 하면서 뭐 버럭버럭 한다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저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고 궁금하세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지금 그걸 왜 이렇게 맞아요. 그런 사람 있어, 진짜. 우리 주변뿐만이 아니라 좀 유명하신 분들도 나는 가면 증후군을 경험했다, 이렇게 밝히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영화 기생충으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휩쓴 봉준호 감독께 통역을 전담하신 분이 있어요. 샤론 최. 맞아요. 한국 이름으로는 최성재라고 하는데 미국의 연예 매체인 버라이어티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대요. 가면 증후군과 싸웠고 대중에게 사랑받는 사람의 말을 내가 혹시 잘못 옮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과 싸웠다. 유일한 치유법은 무대 뒤에서 10초간 명상을 하며 사람들이 보는 것은 내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었대요. 가면을 썼네. 찾아보니까 1993년생이시더라고요. 되게 젊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신이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2월까지 통역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주목을 받게 되셨는데, 사실은 전문적으로 통역을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영화 감독을 지망하는 영화 학도라고 해요. 대학 시절에는 자화상이라고 하는 5분 분량의 단편 실험 영화를 연출하기도 했고, 봉준호 감독님 옆에서 있으면서 수상 소감들을 이제 발표할 때마다 이제 되게 깔끔하고 센스 있는 어떤 그런 통역 실력 발휘하셔서 영화 기생충을 알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실 통역 실력이 별로 없는데 지금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왔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원래는 사실 이분이 같이 일하시게 된 게 출품 준비를 하고 계시던 중에 셋이서 이제 참여하는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속도도 되게 빠르고 어휘 선택도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얘 되게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데리고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샤론 채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그걸 전공한 사람들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리고 사실은 그 무대들이 조그마한 매체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번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인터뷰한 거 보면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봉준호 감독님이. 이거 해석 어떻게 해? 근데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나와 있는 유튜브 짤들도 많죠.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 봉준호 감독님도 그렇고 주변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다 통역 잘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본인은 야 이거 나 사실 아닌데 나 이거 그쵸. 지금 사기치는 건데 걸리면 어떡하지? 이러고 너무 좋게 있었다. 봐준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기라기보다는 이제 그치. 이 자리에 본인 대신에 정말 전문 통역가 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기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이 TV를 보면서 그래 너 내 자리 뺏었지 얼마나 잘하나 보자 이런 거를 상상하는 거 혼자서. 그러면 이제 약간, 힘들어지죠. 약간 너무 과대망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면. 아니 제가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일을 한창 되게 많이 했을 때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일을 동시에 했어요. 근데 그중에 뭐 여러분들 아실 만한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TV 프로그램 진행을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것까지 했을 때 제가 그 정점을 찍은 거죠. 그 전에 뭐 라디오랑 뭐 다른 뭐 곡 쓰는 거랑 이런 저런 거 했을 때는 그래도 좀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제가 하는 거니까 잘 가다가 보이는 무언가를 하니까 이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런 거를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난 대단한 게 아닌데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좀 실수하면 어떡하나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라디오에 했던 것도 고민 상담이었는데 내가 내 고민도 너무 많은데 이거를 무슨 고민을 내가 들어야 할 말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TV 출연을 그쯤에 했어.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순간이 온 거죠. 다행히 그 개편이 돼서 하나씩 제가 다 그만하고 그 다음 의뢰에는 이번 텀은 쉬겠습니다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서 그런 얘기를 같이 일했던 친구들에게 이제 했어요. PD님들이랑 했는데 PD님들은 제가 그런 마음인 걸 또 전혀 몰라서 또 제가 불편한 거예요. 나의 실체를 아직 모르셨네. 다행인 건가 불행한 건가 이러면서 그래서 어렵사리 이제 그런 얘기를 술 한잔 하면서 그때 사실 제가 힘들었다 이런 마음이었다 했더니 봉 감독님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 PD님께서 다 한참 듣고 계시다가 판도라 내 선택을 믿어. 내가 너를 받고 그럴 만한 사람이라 시청자들이 이랬고 이렇게 주변이 어떻다는 것보다 그리고 부족한 건 있었겠지만 모두의 선택이 모여서 제작된 거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기대를 얼만큼 부응했고 어쩌고를 떠나서 나도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그냥 그 자리에서 했을 뿐이구나.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보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몇 년 후에 들었어요.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이. 근데 되게 멋진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죠. 그 말씀도 제가 고민이라고 할 수 있었을 만큼 그분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 제가 그 존경합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을 역으로 치신 거죠. 판도라 나 존경한댔지. 내가 만든 프로그램 좋다 그랬지. 내 선택을 믿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 말씀이 지금도 많이 힘이 돼요. 그렇게 봉 감독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샤런체의 말씀 듣는데 저한테 생각이 나네요. 판도라님 그럼 새로운 시즌 시작하셔야겠네요 이제. 저 지금 준비됐어요. 자 여러분 믿고 쓰는 판도라, 믿고 보는 판도라. 자 라디오에서 많이 고민 부족하지만. 상담을 해주셨던 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 보내주세요. PD님의 선택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제가 들을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서도 그래요. 별책부로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네, 우리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는 척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건데. 자 고민 있으면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나탈리 포트만. 알아요 나탈리 포트만. 영화 레옹의 마틸다 역으로 유명하죠. 또 블랙스완에서 니나 역으로 여우주연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아역 때부터 연기 생활을 한 그녀는 6개 국어를 할 만큼 언어의 소질이 있고 또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수재래요. 그런 그녀가 2015년 하버드대 졸업식 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하버드대를 입학하게 된 데에는 어떤 시스템의 오류가 있었고 그래서 우연히 입학하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들과 어울릴 만큼 머리가 좋지 않은데 들통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대중들에게 멍청한 여배우가 아니란 걸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졸업한 지 12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의 가치를 확신하지는 못해요. 어쩌다 입학을 했는데 졸업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일부러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는 어려운 과목만 골라서 들었어요. 이렇게
다방면으로 출중했던 그녀인데 왜 이렇게 자신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안타까운데 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듣고 있는 나는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다른 누군가도 이랬구나.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바도 생기는 것 같아요. 블랙스완이라는 영화 보면은 네. 심리적인 어떤 묘사랑 그 내용이 굉장히 좀 약간 충격적인데 지금 얘기 들으니까 나탈리 포트만 그 실질적인 상황과 많이 닮아 있네요. 그래요. 네, 블랙스완 꼭 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셰릴 샌드버그, 하버드대 MBA를 졸업하고 미국 수재들만 모이는 사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속해 있었고, 근데 자기 스스로 너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본인의 자서전인 린인에서 말하기를 시험을 볼 때마다 무언가 잘못됐다고 확신했대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계속 속이고 있다고 믿었고 어느 날 모두 끝날 것만 같았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하버드가 잘못했네. 하버드 잘못인가요? 그러니까. 화가 중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신데요. 프랑스 화가 베르트 모리조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유명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분 이름 처음 듣는데 에드와르 마네하고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모리조가 자신의 작품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막상 찾을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갖다 버렸대요. 반대 성향인 이제 마네는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모리조가 어디 출품하려고 이제 그림을 예쁘게 잘 그려놓고 요 정도면 되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 마네가 와서 에이 이거 뭐야 이러더니 그 위에다 뭐 덧칠을 하더래요. 이렇게 하는 거 어때? 그건 안 되지. 그랬더니 모리조가 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와 너무 멋있어. 선 넘네. 별로구나 이렇게 생각했나? 아니면 깃방매기를. 내 그림에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화냈어야 될 일인데. 일단 수정을 시작하고 보니까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배경까지 다 이제 칠하고 결국 오후 5시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예쁜 인물화가 나왔지 뭐야. 마네가 더 수정해갖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려놨는데 와 너무 잘 그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마네가 건드리니까 더 좋아졌네. 너무 좋아졌구나. 너무 좋아졌네. 내 거 별로 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너무 슬프다. 슬프죠. 그렇게 슬프게 생각해. 나도 잘했는데 저 사람이 해주니까 더 잘됐는데 콜라보레이션 좋아. 콜라보레이션. 비싸게 팔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나? 근데 우선 제일 먼저는 내 그림인데 왜 함부로 붓을 그래, 대여야 맞아. 하는데 이미 내 마음에 그런 이제 자신감도 없고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유가 있었겠지. 이 사람이 하는 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화를 낼 타이밍을 놓친 것이 아닐까. 가면 증후군에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이 사람도 물론 이제 평생을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온 화가예요. 그런데 공식적인 서류에 자신의 직업이라고 하면은 화가라고 표기한 적이 없대요. 좀 심각하네. 그리고 사망 증서에 이제 직업란에 무직으로 기록되었고 묘비에도 화가라는 명칭이 빠져 있었대요. 너무 알겠다. 너 왜 이렇게 공감? 점점 이게 다가오나요? 어떡해. 나인 것 같아. 아니 너무 이 마음을 알겠지. 뭐야? 자신감이 부족해서 생긴 일인 것 같아요. 뭔가 예술가들에게 더 발생하는 증후군 이런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있을 법한 일이고 저 솔직히 제가 공감도 하겠지만 저 솔직히 주변에서 봐요. 선생님 제자 사이라고 해서 그러면 뭐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은 아무리 사제지간이라고 해도 그렇죠. 선을 지켜야죠. 그렇죠. 제자도 작곡가면 이렇게 지켜야 될 선이 있잖아요. 근데 빨간 펜으로 막 찍찍찍찍 하면서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해진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작품을 쓰고 활동할 만한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학생 마인드인 거야. 계속 배우는 거지. 어디 가서 계속 물어봐야 돼. 그러면서 내가 쓴 곡이고 누군가가 조언을 해줘서 좀 더 완성도는 있을 수 있어요. 조언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로 그치지 않고 콜라보니 뭐니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 이건 내게 아니야. 이분들의 도움으로 만들어진 작품이지. 내 거 아니야. 그럼 나는 어디 가서 내가 작가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더 그렇게 조언을 하고 첨언을 한 사람 중에서 작은 거 하나도 자기가 한 걸로 또 잘 포장하고 가져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예술가들 중에 좀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냉큼 가져가서 이거 내 영역이야. 내가 한 거야. 자기 프로필에 딱딱딱 쓰면 그치 하고 약했던 사람은 내준다고요. 내가 기꺼이 네 거야라고 은근히 계속 말했을 거예요.
네가 한 거지, 네가 만든 거지. 근데 사실 그런 경우가 좀 솔직히 심심치 않게 있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게 갖다가 자기 거의 것처럼 하는 사람을 전문 용어로 광팔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처음 들었어요. 그 용어였는지도 몰랐네. 저 주변에 진짜 있어요. 딱 생각나는 한 회사 사람. 생활하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광팔러. 사회생활할 때 또 그런 거 필요하다고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얍삽이. 지금 뭐 배우, 얍삽이. 예를 들어서 뭐 배우, 음악가, 뭐 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일반 회사, 직장인들 사회에서는 이 현상과 정반대죠. 오히려 정글, 전쟁터잖아요. 그치. 살아남으려면 내가 부족해도 다 들키면 내가 안 한 돼. 거야. 다 내가 한 거야. 다 내가 해서 내가 광을 팔아야 올라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제가 작년에 되게 충격적인 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부서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이제 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우리 팀장님이 여기 보내면서 가서 핏대 세우고 오라 그랬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떤 이렇게 흠이 잡혀가지고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런 게 혹시 있더라도 그런 것도 여기서 딱 털어버리고 이제 내가 한 게 없더라도 그건 내가 한 거야. 그런 실적을 딱 이제 챙기기 위해서는 핏대를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직장하고 감염증후군은 약간 좀 안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반대 성향이긴 한데 어쨌든 자기 방어적으로 자기 하는 방어적인 건 현상인 맞죠.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감염증후군과 반대의 이 경우로 본인도 다른 가면을 쓰고 있는 거야. 그것 또한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도 유익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가면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은 또 피해를 입고 아마 본인이 본인을 그렇게 속일 때 그 순간만큼은 살아남으려면 잘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솔직히 그거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지만 감염증후군 때문에 뭐 자존감 떨어지고 힘들어하면서 어쩌고 하는 것만큼이나 괴로워할 걸로 저도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럼요. 근데 가끔 괴로워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화가 같은 경우에는 뺏긴 기분이 들면서 얼마나 괴로울까, 좀 치근한 마음도 들고 또 한편 그렇게 냉큼 가져가는 사람들 저렇게 해야지 세상 사는데 필요한 건데 내가 또 부족한 게 아닌가, 그거를 이유로 또 자기를 채찍질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렵다 살기. 그러면 그 경우는 탈감염증후군이라고 이름 붙이죠. 제가 붙였습니다. 제가 광판 거예요, 그거. 솔직히 자기가 안 한 건데 내가 다 했다고 자기 거 다 가져가는 사람이 진짜 사기꾼이잖아. 근데 왜 옆으로 갑자기 깜짝이야. 여러분, 그쵸? 그런 사람이 아버님 계시는데 그러신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해리포터 시리즈의 여주인공이었다는 엠마 왓슨도 그랬고,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여주인공이었던 르네 젤리버도 겪었다고 하고요. 미셸 오바마, 레이디 가가. 레이디 가가. 진짜. 레이디 가가도 그 다큐멘터리 보면요,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본인을 되게 좀 낮게 봐. 그리고 스타이즈 본 영화 보면은 그 영화가 약간 자전적인 맞아. 느낌이 나는데 왜 뭐 코도 높고 뭐 못생겼다고 자꾸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레이디 가가를 볼 때 사실 얼굴 보고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그 가수로서의 능력과 배우로서의 능력 이런 걸로 보는데 그 사람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영화도 하필이면 그런 스타이즈 본 이걸 찍었는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레이디 가가 다큐멘터리. 그래요? 네. 그걸 보면은 그런 게 너무 리얼하게 나와요. 심정이 절절한 그런 느낌이. 그것도. 레이디 가가가 HBO 다큐멘터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난 여전히 가끔 낙오된 고등학생처럼 느낀다. 매일 아침 나는 슈퍼스타라고 스스로를 다독인다. 맞아. 이런 슈퍼스타도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있네요. 아직 슈퍼스타가 안 돼봐가지고. 우리는 증후군 걸릴 일이 없다. 그런 감정 느낄 것 같아. 일단 저도 하버드 안 가봐서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감염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됩니까? 가면을 벗어야죠, 일단. 무슨 가면을 쓰고 있는지부터 좀 알긴 알아야겠죠. 그렇죠. 거울을 먼저 봐야겠네. 나의 내면을 좀 마주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가면을 벗는 게 아니라 그 가면으로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것도 너의 모습이야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하기부터 해야 되지 왜냐면 않을까. 네.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너 그렇게 예뻐라고 가면을 씌워주는데 그 가면 뒤에서 난 안 예뻐 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 아 그래? 내가 예쁜 것도 있어? 저 가면도 내 모습이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있다면 그게 뭐 한편에서는 뭐 그냥 시기 질투임에도 그냥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진짜로 나에게 해주는 칭찬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렇다라는 걸 내가 실제로 믿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에게 증명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감염증후군 관련해서 이제 이것저것 좀 찾아보다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증명해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기는 성향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하는 모습이 완벽주의 성향. 내가 이게 부족하고 어쩌고 하니까 내가 더 준비해야 돼.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박적으로 나를 좀 가두거나 채찍질하는 건 거죠.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4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이동기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저는 사실 감염증후군 때문에 이걸 보게 된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단어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오히려 작용으로 완벽주의 성향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면 그 4가지 완벽주의 소개를 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거는 부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어떤 거 내가 긍정적으로 나의 개발을 위해 작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런 책도 한번 강의를 해주신 것도 있어서 유튜브 검색해서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굳이 내가 이건 좀 부족해, 내가 이거는 뭐 사실 이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 같아, 이걸로 감염증후군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비롯해서 내가 다른 어떤 표현을 굳이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더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던 또 강의가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라는 책을 쓰신 알렉스 룽구, 네, 독일 분이세요. 이분이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강의하시는 내용이 세바시에 있는데 그걸 클랑플리가 한번 보라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보다가 연결해서 여러 강의를 보게 된 거죠.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갔구나. 알고리즘 따라간 거지. 네, 그래서 아까 완벽주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알게 된 거라 같이 나란히 이 두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이 책이 둘 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온라인으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밀리의 서재로 책을 보는데 거기서는 아직은 볼 수 없었고 책을 보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번 보려고 해요. 알렉스 룽구의 강의에서 제일 눈여겨보게 됐고 관심이 가고 한번 동참해보고 싶다는 거는 이런 극복 방법으로는 딱 한 가지, 의식성장이 필요하다. 감염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너무 자기 개발을 한다는 거죠. 아까 완벽주의랑은 조금 또 다른 성향이죠.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계속 노력하는 거죠. 내가 그러지 않아서 뭐가 부족해서 이런 마음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개발에만 집중한다. 그것보다는 나를 바로 보고 내 의식이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이 책에 있을 것 같아요. 강의에서는 조금 소개만 되어 있었죠. 저희 같이 한번 책 볼까요? 독일 사람인데 세바시에 나옵니다. 전 처음에 링크를 제가 보고서 아니 독일 사람이면 테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세바시에 나와서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너무 잘해 강연을. 몰랐습니다. 이분이 여기에서 했던 그 질문이 있는데 자기계발서에서는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괜찮은 사람이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나를 바꿔서 이상적인 그런 다른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해서 나에 대한 명확성을 높이자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외부 탓하지 않고 어떤 강박 때문에 내가 자꾸 고생하고 좌절하는가? 또 세 번째, 내가 죽도록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네 번째, 실제로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실일까? 이런 질문들을 자신에게 해보는 것,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의심한다는 데 있다. 버틀런드 러셀의 말입니다. 감염증후군에 빠져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완벽주의자일 수도, 슈퍼히어로일 수도, 전문가일 수도, 천재일 수도, 솔로이스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아닌가 보다 그럼. 여기 어디도 아니야? 그래서 나한테 감염증후군이 없구나. 갑자기 발 빼는 거예요. 천재 쪽인데.
않을까요? 아마존. 그렇죠, 맞아요. 아마존이 아닙니다. 저는 천재 그렇지 쪽인데. 않습니다. 여러분. 천재인데 당연하게 느끼는 거야. 받아들였구나. 받아들였어 이미. 나는 사기꾼이야. 언제 이게 걸릴지 몰라. 성공한 사람들도 우리가 보는 완벽한 모습 이면에는 불안함도 있고 열등감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왠지 위안이 되기도 해요. 건전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은 저의 2021년 하반기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 다들 어떠셨나요? 재밌었습니다. 가면인 것 같은데? 제 가면을 보셨나요? 저는 사실 가면증후군 얘기한다 그랬을 때 뭐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가면 쓰면은 용감해져가지고 이렇게 익명성에 무모해지는 거. 그쵸? 네. 익명 게시판 같은데 보면 익명의 그늘 뒤에 숨어가지고 막 욕하고 부모님 안부 물어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가면 쓰면 용감해지는 그 얘기인가 했는데 이제 다른 얘기라는 거에 놀랐고 사실 저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가면증후군. 근데 많진 않고 1년 365일 중에 한 5일 정도 야 이건 진짜 내 실력으로 한 게 아닌데 어떻게 됐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날이 적지 더 많은 날들은 그래 나도 열심히 했지라고 좀 생각하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영상 올렸어요 유튜브에 아니면 팟캐스트에 조회수가 100만을 찍은 거야 그럼 클랑플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내가 잘했지. 그쵸? 봐봐 그렇다니까 근데 이게 그럼 그 돈 어떻게 나눌 거냐고요. 돈은 n분의 1 할게요. 와, 그럼 혼자 다 하세요. 클랑폴님 덕분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그런 약간 너무 이게 자신감이 뿜뿜 너무 넘치는 것도 문제지만 100만 찍었다고 하면 그래 내가 열심히 준비했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살아가는데 좀 더 에너지가 되지 않을까. 너무 다 운이었어. 다 들키면 안 돼. 실력 없는 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판도라님이 저한테 이제 가끔 요새는 안 그러는데 우선 이제 아마존 같이 뭐 공연하자 이렇게 부를 때 있어요. 그럼 속으로 왜 또 공연에 부르지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난 실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들키면 근데 이미 들켰어요. 다 들켜가지고 그래서 안 부르나 보다. 그렇죠. 그래서 안 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포장이 다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다 들켰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부담이 없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긴 해요. 그 가면증후군에 아직 슈퍼스타가 되지 않아봤기 때문에 나중에 슈퍼스타가 되면은 소감을 이어서 다시 한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좀 잘난 게 있어야지 그 증후군을 걸릴 건데 저는 걸릴 만한 게 없어서 다음 유튜브 영상 100만 찍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아마존님은 그래도 뭐 판도라님이 부르기라도 했다고 했지만 전 부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럼 뭐야 이거 가면을 쓰고 싶은데 가면 증후군에 한번 걸려보고 싶은데. 저 찾아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묵사발님 꽤 많은 것들의 대표예요. 대단하시죠. 그렇죠. 진짜. 채울푸드. 막 채울충 여기 스튜디오. 여러분 제 능력이에요. 맞아요. 힐링 투어 오늘 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대단하시다. 일도 그렇게 척척하고 솔직히 그 시간을 다 일을 하시면서 영화 언제 보는 거야? 영화 한 번도 보는 게 아니라 똑같은 것도 몇 번 보시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면 다년간 평생 이렇게 보셨던 거거든요. 시간이 우리랑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 아닌데 그냥 보는 건데 이래요. 너무 대수롭지 않게 그런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잠을 줄이십시오. 아니, 잠을 줄여도 영화 한 편이 뭐 10분 20분짜리도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걸 그냥 다들 할 수 있는 건데 자기 그렇게 하는 거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면을 쓰신 건 아니지만 나는 소소한 거다 이런 생각하시는 거. 뭐야 나 그럼 증후군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가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되거든요. 묵사발님은 평생 안 걸릴 사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런 뭐 그런 것 때문에 막 마음 졸이고 막 이런 거는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사실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하고. 저는 지금 사실 제가 이렇게 보는 모습 그대로 밖에 나가서 똑같고 집에서 똑같고 진짜 너무 별로 좋아. 다른 게 없어서 저 술 잘 먹는다고 막 칭찬해주면 좋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잘 먹는 거 아닌데. 맞아. 이거는 좀 아니다. 이거 가면이다. 들킬까봐. 밥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사실 얘가 잘 먹는 건데 얘가 잘 먹는 건데. 그러네요. 제 소감은 그렇습니다. 소감 한마디 더 말하자면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이 얘가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있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얘기 꼭 해줘요. 마이크가 지금 손을 떼면 잡음이 나가지고 오늘 지금 계속 잡고 있습니다.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 무대에 지금 전기가 흐르고 있나 전기를 봐요. 지금 제가 받고 있고요. 주말에 편집만 하고 있는 거 아니니까 주말 안부도 물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마존이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다 들통나는 거 아니야? 나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데라는 걸 유난히 많이 겪었던 어느 시절이 있었다 보니까 지금은 그래도 균형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한번 휘청해봤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 이쪽으로 내가 더 무게를 실어야지 균형이 잡힌다고 했을 때 반대쪽으로 휘청해야 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지금 그런 중인데 좀 괴로운 중인데 하시는 분들은 염려하지 말고 어느 쪽이라도 균형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니까 한번 들여다보시고 저는 알았는데도 이야기 나눌 때 아까 읽을 때요. 좀 따끔따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남아있네 싶기도 하고 근데 그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으려면 클랑플리 말씀처럼 지금 내가 어떤지를 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어떤 거를 작은 성취라도 청소 하나 한 것도 좋으니까 작은 성취라도 한번 기록을 해보고 스스로에게 눈으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 저희가 또 별책부록에서도 나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 상실의 시대. 예, 에피소드 또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감정 일기 써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여기 링크 나갑니다. 여기로 할까요? 여기로 할 거예요. 여기. 가면 증후군은 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나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나에게 맞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부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 가면이고 무엇이 진짜 나인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내가 쓸 수 있는 가면인지 아니면 이미 부정적인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하나가 돼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 봄으로써 책보다 별책부록과 함께 마음 건강도 꼭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보다 별책부록은 팟빵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본책보다 더 재미있는 별책부록 구독, 후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안녕. 안녕.